두 번째 광고는 요즘 같은 날씨에 아주 필요한 그렇습니다. 제품입니다. 보국 에어셀 전기요. 네. 우리 보이는 시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스마트한 월동 준비가 필요한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100%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보국전자의 에어셀 전기요를 여러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보국 에어셀 전기요는 물빨래 가능합니다. 그럼 손으로 빨아야 하냐고요? 아니고요. 보국 에어셀 전기요는 세탁기로 세탁한 다음에 탈수까지 가능한 진짜 워셔블 전기요입니다. 거기에 전자파 걱정이 필요 없고 전자기장 환경 인증인 EMF 인증을 받아서 아주 안심이 되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특허받은 에어셀 퀼팅 시스템으로 최적의 쿠션과 뛰어난 보온력을 자랑합니다. 이미 유명한 제조사의 인기 제품이니 보국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네. 중요한 건 보국전자. 가격입니다. 11월 17일 기준 인터넷 최저가 보국 에어셀 전기요 싱글의 경우는 89,100원, 더블은 98,100원인데요. 김용민닷컴은 압도적입니다. 싱글이 74,900원, 더블이 84,500원. 다 15,000원 정도씩 네. 차이가 네. 나네요. 네. 인터넷 최저가보다 1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고 2년간 무상 AS가 보장되는 100% 정품입니다. 2년간인 거 이거 되게 좋은데요. 왜냐면 보통- 올겨울에 잘 쓰고 내년에. 내년 겨울에 킬 때 안 될 때 난감하거든요. 1년 맞아요. 지나서. 네. 아, 보국은 진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전기요까지 나오나 보네요. 근데 이게 전기요가 문제가 뭐냐면 겨울철이 합선으로 이제 불 나잖아요. 네. 그거 대부분이 전기요에서 많이 난대요, 도심에서. 이게 소방에 계신 분들이 얘기해 주시던데.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전기세 아끼고 하려고 가스비 가스비 아끼려고. 아끼려고 전기요를 많이 쓰시는데 오래 쓰신 거는 그럴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들여다보세요. 네. 보셔서 더 추워지기 전에 어머님이 주무시는 데는 괜찮은지 그리고 전자파가 계속 나와서 어머님한테 해롭진 않은지 사실은 보통 이제 4인 가족인 경우에는 전기요를 따로 쓸 일이 별로 없는데 맞아요. 저희 엄마 아빠도 그 다 끄고 꼭 그 전기요 깔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좀 오래된 거는 문제가 맞아요.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자기장 환경 인증을 받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예전에 나온 거는 이렇게 또 막 접으면 접힌데 그 맞아요. 전기선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한 번쯤 돌아보세요. 가격도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10만 원 네. 안 넘는 안쪽이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참에 효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네.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뭐죠? 오늘 저 보도를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저 정인양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아, 네. 예. 정인양 사건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입양아. 그거 아시죠? 그리고 몇 주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20개월 된 애가 아이스박스에서 발견되고 자기 친아빠가 엄청난 구타와 폭행 그리고 죽기 직전에 성폭행까지. 아, 네, 아유, 그거 같아요. 진짜 그 놈은 아예 파묻어 버려야 돼요. 아. 24살 여자 어린이인데 24개월. 24개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4살. 24살이 아, 어리신데.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24개월. 24개월 죄송합니다. 여자 어린이인데 네. 친자녀가 4명이나 있는 집안에 입양이 됐습니다. 근데 의자에 올라가 논다는 이유로 양부에게 몸이 날아갈 정도로 뺨을 맞았고 아이가 일어서면 다시 때리기를 반복했고 그래서 이 아이는 의식을 잃었지만 양부모는 쓰러진 아이를 데리고 조부모와 외조부모 집으로 끌고 다니며 7시간을 방치했고 이런 가운데 어린이는 구토를 했고 아이의 얼굴의 절반에 이르도록 멍이 들었지만 양부모는 그 어떤 구호도 하지 않았고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있던 아이는 결국 결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부는 무기징역, 네. 양모는 10년형을 처했는데 아니 이 집안이 또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고 아, 소름 돋아. 앞으로는 저 기독교 집안에다가는 아. 입양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참 너무 충격적이네요. 우선 애가 3명이나 있는데도 입양을 했다는 것도 조금 네 명. 4명이나 있는데도 입양을 했다는 것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지원금 같은 것 때문에 아이를 입양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다고 정인이가 하잖아요. 입양됐던 시기 서둘러서 입양됐던 시기에도 아파트 청약 관련한 네. 일이 있었죠.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러니까 다자녀 야, 이런 게 진짜 이 있으니까. 나쁜 놈들 아닙니까, 진짜? 나쁜 년들이고. 아, 이런 거를 정말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아이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 장면이 자꾸 상상이 되고 그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네, 밤에 잘 때도 자꾸 생각나고 이게 너무 맞아요. 힘드니까 어느 순간에는 안 보게 되고 근데 또 우리가 그걸 거부하게 되면은 또 뭔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마주하기가 힘든 거예요. 맞아요.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3살짜리 시리아 난민 네. 꼬마가 해변에서 이제 발견된 그 사건. 아, 그 친구가 푸르디. 제 그 막내, 음. 막내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아, 아,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그 사회가 행복하냐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사느냐, 어린이들이 행복감을 느끼느냐, 거기서 판명된다고 봅니다. 아니 정인이 사건이 있었으면 그 이후로도 이제 입양을 보낸 그 기관에서 좀 더 관리하고 뭔가 사각지대가 없이 좀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여전히 최악인가 봐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누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선생님이 전화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애가 맞고 오면 이게 멍든 거가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발견을 하고 좀 이렇게 격리를 시켜주거나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그 사회망에서도 엄청 많이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게 보도가 그래도 저렇게 되니까 그나마 우리 사회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었나. 예전에는 부모한테 맞는 아이들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건 진짜 엄벌해야 돼요. 저는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어떨 때. 저는 무기징역 10년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기징역은 모범수가 되면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그래서 사형이 되어야지 모범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기징역으로 죽을 감형되는 때까지 거죠. 있는 건데 무기징역 10년도 어쨌든 엄마도 동조했다는 건데 10년밖에 안 받는다는 거는 저는 이건 너무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형벌이 그래도 한 약한 말 것 하잖아요. 내가 잡혀 들어간 우리 애들은 애들 어떻게 해요?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남은 아이들 어떡하냐. 자기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폭행한 거야말로 최악의 그 그러니까 범죄 아닙니까? 아이들에게서 떨어뜨리는 게 오히려 더 그 그럼,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지. 좋은 거예요. 당연하죠. 정인이 우리 아이를 위한 첫째 거지. 핑계 대면서 맞아요. 아기 아빠가 계속 자기는 처벌받으면 안 된다. 벌은 얼마든지 달게 바뀌었는데 우리 첫째는 어떻게 하냐 막 그래서 여 손에 안 크는 게 그 첫째를 위해서 그쵸. 좋은 거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어요. 이렇게 계속 폭력에 노출되는 것만큼 아이들에게 그런 건 최악의 없어요. 예.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한테 가해지는 폭력은 다시는 그 사람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 걸 짧고 굵게 해볼까요? 저는 이제 쿠팡에 대한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몇 주 전부터 쿠팡에 대한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좋은 소식은 미국에 상장됐던 거? 어. 그거 말고는 그 이후부터는 전혀 좋은 소식이 없고 저도 매일 쿠팡을 좀 자주 시키는 사람으로서 좀 죄책감이 들었는데요. 쿠팡이 어제 보도된 거는 우선 쿠팡의 위너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PD수첩에서. 사람들이 자꾸 짭퉁이다. 이게 어떤 한 소비자가 스피커를 샀는데 이거 정품이라고 해서 리뷰도 몇천 개가 달려서 샀는데 보니까 자꾸 고장나서 알고 보니까 짭퉁이고 그게 스피커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제품들이 짭퉁이 팔리고 있다. 정품처럼. 이게 무슨 일인지 이제 PD수첩이 조사를 해보니까 쿠팡에서는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똑같은 제품을 제조하면요. 1원이라도 싼 제품의 회사 거를 노출을 시켜줍니다. 오. 그리고 리뷰를 다 옮겨줘 버립니다. 아, 같은 제품이니까? 네. 그래서 어머. 내가 이걸 정직하게 리뷰를 쌓아놔서 이제 정말 좀 장사가 될 만하면 똑같은 제품을 만든 다른 회사가 1원이라도 싸게 올려버리면 그 사진 정보, 리뷰 몇천 개가 그냥 옮겨져 버립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이게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 때문이에요. 쿠팡이 무조건 최저가를 하면 너네들을 노출시켜줄게. 아이고, 세상에.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거 그럼 똑같은 제품을 짬통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싸게 때려 넣으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판매자가 이제 늘어난 거겠네요.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등장을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껌마이라고 해가지고 학원이 생겼어요. 자, 쿠팡의 장사가 잘 됩니다. 이거를 똑같이 하면은 여러분 돈 벌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껌마이 따라 판매하는 학원처럼 이거를 자동으로 또 처리해주는 프로그램까지 있어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판매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고스란히 짝퉁을 받는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D수첩이 쿠팡에 가서 아이템 위너제도 왜 도입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상품이 우수하고 소비자에 대한 평가를 잘 받는 업체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이템 위너를 운영했다. 또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고 있고 악용 사례들이 발견이 되면 판매 중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 미국 국내 기업들 역시 중국 판매자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해요. 아마존도 하루 50억 개의 상품을 직접 검수하고 이렇게 중국에서 짭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편 5만여 개의 중국 판매 계정을 퇴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하자 있고 안전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일정하게 그 기업의 책임을 지도록 이제 부과하도록 개정이 예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 보호해야 되는데 쿠팡에서는 계속 낮은 가격만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가고 중국 업체들이 학원까지 만들어서 대거 짭퉁 기업을 하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똑같은 제품인 줄 알았는데 짭퉁을 받게 되는. 저 위너는 없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격에만 이제 목숨을 거는. 이게 지금 뭐 어느 플랫폼으로 검색을 해도 최저가 비교 사이트에 쿠팡을 맨 위에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쿠팡 유입이 많아지니까. 네. 근데 보면 막 99원, 90원 막 이렇게 10원 빼가지고 최저가로 맞아요. 1원 올라가게. 빼고. 네. 그렇게 최저가로 올라가서 보면은 저도 물건을 사봤는데 그 사진하고 동일 제품이라고 써진 건 똑같은데 달라요. 분명히 그 상품평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볼 때 상품평이 최근에 쓰여진 건지 확인해요. 왜냐면은 그게 분명히 같은 물건이라고 했는데 뭐 2020년도 평가는 최고 좋은데 최근 뭐 한두 달 사이에 평가가 막 최악이다. 그럼 분명히 그건 위너 제도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최저가만 파는 쿠팡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나 봤더니 이 노동자의 땀이 여기에 다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 착취가 예. 있었구나, 착취. 야간 근무 이제 과로사로 숨진 쿠팡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많아요. 네. 야간 노동 개인이 선택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44% 그러니까 45%는 돈 때문에 한다. 정말 이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답할 정도로 이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쿠팡의 노동 실태를 보면요. 오후조가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고 심야조가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심야조에서 대부분 이제 많은 과로사라든지 노동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매일 이 시간에 일을 하는 거예요. 며칠 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는 매일매일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노동 제도 자체도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렇게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노동 사망 사건 중 5건 중에 3건이 야간 노동자들의 사망이었는데 또 사망한 8명 중에 7명도 야간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이 규제 사각지대다. 이게 너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대에 매일 일을 하기 때문에 제도 또한 마련되지 않아서 계속 마련을 해야 된다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게 저는 좀 사실 쿠팡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뭐 좀 그런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쿠팡 사주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제의 원리나 경쟁의 원리를 습득한 사람들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성비,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길들여져 있는 게 아닌가. 인간이 회사 내에. 없죠, 인간이.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아나운서들이 24시간 뉴스 채널에서 근무할 때 야간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시에서 5시 사이에 뉴스를 5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전 직장에서. 예. 근데 그건 24시간 뉴스 채널은 어느 회사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그걸 한 달 만에 한 번씩 바꿔줘요. 12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걸 이번 달에는 신민정 평론가가 했으면 다음 달엔 제가 이렇게 바꿔줘요. 근데 어떤 회사는 1년 반씩 시켜요. 밤 12시부터 새벽 5시요? 12시부터 새벽 사람 5시까지 잡아. 잠을 안 자고 그 시간에 뉴스를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내가 쫓아내고 싶다. 걔를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그거 하던 애를 밤에 하던 애를 새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표 쓰고 나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1년 정도 그 시간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얼굴 색깔이 햇볕을 못 보니까 하얘져야 되잖아요. 그러네. 그런데 만성 피로로 해서 얼굴이 점점 까매져요. 아하. 그리고 제가 아는 PD분이 그렇게 하고 아침 방송하다 쓰러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감정 노동이 아니라 생체 노동이라고 생체 해요. 노동. 오.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 몸에도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시간표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건데 그걸 생체 네. 노동이라고 해요. 근데 그래도 아나운서들이 근무하는 뉴스는 1년, 제가 길게 봤을 때 2년 이상 그 근무를 시킨 적은 없었어요. 제가 복격한 내용. 네. 근데 쿠팡은 왜 그러냐면 저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 62시간 10분을 일하면서 하루에 470kg의 중량물을 계속 옮겼대요. 그러니까 저게 아. 심장이 병이 안 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젊은 사람들도 돌연사로 많이 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새벽 6시 뉴스를 하면 제가 2시 반에서 3시에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1년 반 하면 제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 낮에 와서 잔다를 자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새벽 근무를 오래 했었는데 반드시 탈이 나요. 근데 방송은 개편이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너무 힘들면 얘기하면 바꿔주기도 하고 다른 선배들이 그러니까 나이 많은 선배님들이 바꿔줘. 새벽 잠 없으신 분이. 네. 좋은 선배들은 자기가 이제 그런 사각지대를 대신 해줘요. 잠도 별로 없고 안 바쁘니까. 네. 근데 쿠팡 저 뉴스를 들을 때만 저는 그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음. 그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이 든지 제가 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쭉 근무를 시킨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예요. 심지어 진짜 하루에 470kg의 중량을 매일 옮기는 엄청난 육체. 아니 저 시간대는 로봇 시키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야간 노동의 어떤 규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는 알고 있기로 뭐 임산부와 18세 미만 노동자만 야간이나 휴일 근무에 관한 규제가 있고 이것마저도 어떤 당사자가 동의해서 무슨 절차를 거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뭐 고용률이 올라가면 뭐 일자리의 질에 상관없이 그냥 고용률 수치만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 뭔가 이게 기업이 뭔가 기여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이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과 몸 건강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없는 상태로 이런 일자리의 질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규제 없이 계속 이렇게 뭔가 고용률이 높아지고 뭔가 기업들이 뭐 살아나고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가. 이게 지금 저는 이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가 왜냐면 야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맞아요. 어디도 새벽 배송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분들은 우리가 잘 때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맞아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이런 실태라면 야간 노동을 얼마나 연속할 수 있는지 뭐 그게 어떻게 사실상 이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어떤 노동자가 지금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런 그러니까요.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어떤 법과 제도를 피해갈 수 있게끔 근무하는 식으로 계속 되는 거는 이 실태에 맞는 어떤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법안 발의가 빨리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저거 무조건 로테이션 해줘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버틸 수 있는 게 보통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근무자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근무를 했고 밤 근무를 했으면 낮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저런 노동에 투입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를 이제 보도된 부분만 보자면 정규직 안 할 거야? 채용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리한 거를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간에 어떤 생체 사이클을 정류하는 네. 새벽 근무 그거 하는 분들한테 이건 좀 더 드립니까? 1.5배 1.5 정도. 배, 1.5 배. 네. 어. 아나운서들은 그건 없었어요. 저희는. 그 아나운서들은 택시비만 없어. 줘요. 택시비만. 왜냐하면 그 시간에 차가 없어요. 차가 그래서 없으니까. 차가 없는 사람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택시비를 할증을 주긴 하는데 저런 경우는 아마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근무 조건이 다음에 옮겨줄게라든지 뭐가 있었을 텐데 신민정 평론가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근무를 몇 달 이상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연속 규약이 규제.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요즘에 새벽 배송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오전 오후 배송으로 나눠서 맞아요.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오고 오전 배송하고 다시 또 집합지에 모여서 오후 배송 이런 식으로 이제 유통회사들이 그걸로 이제 뛰어들게 됐었는데 저는 배송을 그렇게 빨리 받아야 되나요? 지금 쿠팡 물류센터가 거의 지금 외곽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통근 버스가 왔다 갔다 해요. 음. 근데 만약에 보통 야간 근무를 시켜도 10시에서 뭐 새벽 2, 3시 이렇게 시키거나 잘라서. 4시 출근해서 8시까지 좀 하거나 낫죠? 이런 식으로 아마 그동안에 어떤 새벽 배송 문화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야간조가 돌아갔던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시부터 7시까지 이걸 시키는 이유는 쿠팡에 지금 그런 버스나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처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9시간을 끊어서 이렇게 2교대로 이거는 밤새도록 경비업체 다니는 사람들도 3교대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삼교대하죠. 했다가는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업의 우리- 윤리를 네. 상실하면은 굉장히 경영에 타격을 입는다는 시도를 우리 소비자들이 보내주었으면 좋겠는데 네. 맞아요. 뭐 편리하다는 이유로 많이들 이용하셔서 그러니까 나도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용역 노동을 하시면서 그걸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다른 분의 노동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새벽 배송 편리하죠. 밤에 주문했는데 아침에 뭐 떨어졌는데 달랑 오면 좋지만 우리 주변에 편의점도 많고요. 사실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저도 이 쿠팡의 실태를 알고 3번 주문할 거 한 번만 하고 자꾸 그렇게 조금씩 돼요.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예 뭐 쿠팡 대신에 김용민닷컴을 그럼요. 사용합니다. 김용민닷컴도 은근히 빨리 와요. 빨리.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네, 또 다음날 제가 와요. 물류 센터를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네. 저기 동탄 쪽에. 아. 네, 정말 빨리 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먹을거리들도 잘 팔리기 때문에 네. 약간 특화돼 있어서 배달하시긴 좀 그래서 편리하실 저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팔진 않고 정말 MD가 깜깜하게 정말 보시면 깐깐하게 해서 맞아.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정말 만족도가 높을 MD계의 것만 저승사자. 게다가 또 싸게 공급하기 그쵸? 때문에 네. 김용민닷컴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선택 장애가 오신 분들이 아무거나 골라도 이게 다 괜찮은. 좋으니까. 예. 네.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이 움직여주면 기업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벌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에 환원하거나 사회의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가장 더 최악으로 쿠팡이 그러니까요. 생기고 나서 배달 노동자들의 처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다 최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 편리함과 어떤 생명을 바꾼다는 그런 어떤 저도 이제 노동자가 죽고 탈퇴를 했었는데 결국엔 다시 가입을 했어요. 애를 아이고. 키우다 로켓 보니까 와우 끊어야 돼. 다시 탈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 키우는 집은 이제 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기저귀 있으니까. 때문에 가입을 했었는데 좀 있어봐야 기저귀 아니라 교과서 때문에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침에 직장 엄마들이 오후 7시 돼서 봤어요, 준비물을. 없어요, 집에. 요즘 문방구도 없어요, 잘. 맞아요. 준비물 학교에서 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쿠팡의 노예가 된다고. 또 저 그 친구가 교과서를 사게 되면은 참고서라고 했네. 네. 참고서를 사면 다음엔 또 기저귀 때문에 삽니다. 나를 위한 기저귀. 아유, 정말. 나만 못 알아듣는 거죠? 쿠팡에 우리가 기저귀 탈 때까지 쿠팡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네. 어른용 기저귀. 아유, 진짜. 여자들은 매일 기저귀 차야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예.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예. 당황하셨어요. 네. 다음 뉴스. 조금 느려도 괜찮다. 네. 그래 그렇죠. 주셨으면 우리가 언제부터, 좋겠어요. 네. 예.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포 장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전세 사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집을 구하는 게 월급 받아 생활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처절한 희망인지를 너무 잘하죠. 저도 네. 잘합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살고 네. 있거든요. 근데 왕릉뷰 아파트가 있어요. 요즘에 왕릉뷰도 있고 묘지뷰도 왕릉뷰. 있더라고요. 뭐냐면 나 이제 알게 하고 싶은데.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 왕릉이 왕릉이 보이는 뭐야? 거예요. 그 왕릉은 누구냐면 인조의 아빠인 원종. 그러니까 원래는 왕이 아니었던 거죠. 그치. 인조가 반정을 성공해서 왕이 되면서 네.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추존을 한 건데요. 거기가 이제 김포에 있는 장릉이에요. 예, 추존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세자는 왕이 된 적이 없잖아요. 네. 하지만 추존을 해서 장조라고 이렇게 이름을. 사후에 이제 네. 정조가 말하자면은 그 이름을 헌정한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에서 네. 수도권에 있는 조선왕릉 40기를 왕릉 2009년에 40기를 무덤 40개를 말하자면 패키지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를 했어요. 오, 네. 등재를 하면서 걱정을 한 거예요. 유네스코에서도 이게 수도권에 다 무덤이 있다. 그럼 수도권에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보존이 될지 의문스럽다라는 멘트를 달았어요. 근데 사실 왕릉이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 묘를 썼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 데다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고 풍수지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이 왕릉이 있고 그게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김포에 장릉에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라 죄송해요. 풍무동에 장릉이 있는데 이게 사적 202호입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는 김포 장릉이 경계 500m까지는 문화재 구역이니까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검단 신도시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이 아파트 단지가 보통 뭐 배산임수령 뒤에 산이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풍수지리상. 이 아파트가 3,000세대가 들어서면서 배산임수에 산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려면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산이 안 보이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사전에 허가를 안 내주면 되잖아요. 네. 허가가 나고 2년 동안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청이 어느 날 보니 어머 뭐야 저게 아파트잖아. 산을 가리는 거네. 공사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리고 골조 공사가 65%가 넘어갔는데 올해 7월에 아파트가 섰어요. 짓다가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내년 7월에 입주래요. 근데 아이고. 지금 어떡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리에 높이를 넘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사하던 그 건설사. 건설사에서는 우리가 여기다가 전통 문양을 박을게. 아파트 외벽에다가 전통 문양을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느낌이 잘 나게 색깔을 칠할게요. 그러니까 한번 봐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뭔 소리야 그게 안 된다니까 산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우선 아파트 층수를 좀 조정하는 건 어때? 그래서 이게 23층, 26층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 능선에 맞춰서 아파트를 깎아보니까 20몇 층짜리 아파트가 1층만 남는 데도 있고요. 능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데는 13층만 되는 거예요. 20몇 층 짓기로 한 아파트가. 그렇게 하던지 그게 아니면 나무를 심자. 그러면 이게 20m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53m 20층짜리 건물에 적합한 나무를 심자 이렇게 된 거예요. 20층짜리 건물을 가리겠다는 거죠? 나무로. 그랬더니 건설사에서 뭔 소리야? 그런 나무가 대한민국에 어딨어? 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1000년 넘은 기념수로 보호된 은행나무 있잖아요. 네. 1300년. 네. 그게 42m더라고요. 근데 1000년짜리. 50m가 넘는 어휴, 나무는 없어요. 세상에. 아니 그럼 유네스코를 취소하면 되나요? 유네스코가 이제 취소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니 진짜 왕도 아니고 왕의 아버지였는데 취소되면 어때? 그냥 짓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만약 여기를 봐주면 39개의 다른 왕릉도 다 봐줘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왜 건설사는 유네스코에 허락을 안 받고 건물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군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선 건설사는 이 땅을 살 때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건설사가 2017년에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땅을 샀어요. 심지어. 공공기관으로부터 땅을 샀는데 그리고 2019년에 공사 시작했을 때도 아무 얘기가 없었어 라는 거고요. 그리고 서구청은 아 이 고시 바뀐 지 나 몰랐어. 문화재청에서 전화해줬어야지. 그랬더니 문화재청은 뭔 소리야. 우리가 언제 전화해준 적 있어? 고시라고 이 간보나 이렇게 고시가 바뀌었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된 거고. 저희 이거를 정준해주는 이게 가능하다고 해주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준에 따라서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있냐는 그러니까 거죠. 공무원들 뭐 한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알려주질 않아서. 아, 인천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계속 그거 알아보고 허가내주고 이런 건데 그걸 건설 몰랐다는 건 공무원. 말이 안 되죠. 또 한 국회의원은 뭐야 왕릉 옆에 분명히 2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맨날 지키고 있는데 공사골지 65% 올라갈 때까지 문화재청구 왜 몰랐어?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 사람들은 그게 심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심의가 돼서 올라가는지 그냥 올라가는지 어떻게 아는겨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근데 제가 너무 의심스러운 게 건설사라는 회사는 모를 수가 없죠. 아파트만 올리는 데잖아요. 완전 꾼들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파면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그걸 알아보지 않고 만약에 땅을 샀다고 치더라도 알아보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을까? 그리고 준공검사를 내주는 서구청이나 인천시 같은 경우는 아니 유네스코가 어제 오늘 지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2009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그 전에도 장릉은 문화재여서 사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왕릉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게 그러니까. 아닌데 서구청 몰랐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몰랐다?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네. 그리고 사실은 문화재청도 아니 관리를 하면 아파트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가서 감시를 해야죠. 요즘처럼 아파트 지을 때 땅을 찾아서 헤매는 시기에 2년
2년 동안 있다가? 네, 2년 동안 몰랐다는 건 문화재청도 용서를 못 받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청와대 이제 청원이 올라간 거예요. 저 아파트 못 짓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답변을 이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어쨌든 정해진 법은 20m 이상 되는 건물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 그 앞에 그 산을 더 높여가지고 아예 그 나무를 산을 심고 높여요? 산을 높여가지고 아니 그 앞에 그 산등성이가 네. 아, 보이게. 산등성이 뒤로 이제 아파트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보여요. 산을 높여가지고 아예 아파트가 안 보이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 개의 건설사에서 짓고 있는 3,400세대를 까도요. 뒤에 또 아파트 하나가 그 산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58m짜리 나무를 존재하지도 않는데 시뮬레이션 돌려서 거기를 세우라고 하는 말도 안 사람이나 돼. 아니면 이미 20층까지 올린 아파트를 1층까지 내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내년에 7월에 들어갈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이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그러니까 거냐는 3,000세대 거죠. 넘는 사람들은. 예. 그리고 심지어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아파트를 이렇게 짓지 말고 산등성이를 맞춰서 짓자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지은 아파트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풍무동 장릉에 입주하려고 하는 주민들은 지금 수면제 먹으면 주무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이 일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강한 징계를 내리고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그 사람들이 지게 하고 그런 무고한 3,000명 네. 세대에 그 사람들은 입주할 수 있도록 다른 아파트 줘야 돼요. 어디든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원칙대로 그 하면은 아파트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지금 다 까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그럼 그러면 저는 그냥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를 네, 그리고 이번은 정말 이 공무원들이 다 책임이 지고 정의스럽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거기다 아파트 다 지어야죠. 그러면 39기의 왕릉 옆에 있는 지금까지 아파트를 못 올리던 데에서도 다 항의할걸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문화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도 그 정도 인식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개발을 하는데 뭐 사람들이 들어가 살 집이 중요하죠. 뭐 옛날 그게 뭐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 그건 아니어도 분명히 살 다른 곳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했고 건설사는 그냥 뭉친 것 같고 네. 저는 건설사가 그 땅을 사면서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를 근데 수가 있어요. 준공이 그게 나왔잖아요. 업인데? 그러니까 없죠. 준공 모를 수가 공무원들이 무슨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만들다가 모르는 서류 보고 도장 찍어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건설 관련한 전공자들이고요. 그것만 하잖아요. 그 법만 공부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이걸 몰랐다? 그럼 이 사람들은 책임지고 나가야죠. 건설사들은 자기네가 부도가 나는 한이 있어도 이거 다 물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건설사가 책임지지 않게끔 이번만 봐줍시다라고 했다가는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날뛰고 있는 이 건설사들이 맞네요. 과연 어느 그러니까 유네스코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거 세계 문화유산이니까 껌뻑 죽는 척이라도 하는데 이번만은 그냥 짓고 그냥 몇 명 징계하고 끝난다. 이 건설사는 그대로 또 접고 살 수 있다. 저는 다음에 또 안 그럴 된다고 거예요. 생각합니다. 네. 이거 본보기라도 보여줘서 건설사가 부도가 나는 한이 있어도 이거 책임져야 되고요. 만약에 소송할 수 있다면 담당 공무원과 문화재청도 책임질 수 있다면 책임져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책임 안 지고 자기가 하는 뭐 도장 찍어주는 일에 전혀 책임이 없다? 저는 용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그리고 인천도시공사에서 이 땅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네.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는 그러니까요. 아파트 못 짓거든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관련한 모든 지금 공무원들 다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직을 내놓을 만큼은 이건 아주 큰 일입니다. 그럼요. 어떻게 세계문화유산 옆에서 2년 동안 올라가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다 모릅니까? 근데 지금 서로 감사 안 받겠다고. 감사도 안 받겠다고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을 구제해 주는 건 당연히 나라에서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인천시에서 해주던지 그럼요. 뭐 문화재청에서 해주던지 그 책임의 중량을 따라서.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공무원들이 그냥 짬짬이로 넘어갔을까요? 또 나름대로 또 준공해주는 사람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냥 짬짬이로 넘어갔을까요? 3,000세대면요. 그 아파트 한 채당 5억씩 계산해보세요. 계산 안 되네. 5, 3, 15, 1조. 1,500.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게다가 이게 지금 분양을 받아서 2017년에 땅 매입해갖고 지금 오는 동안 분양가가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러면 그때 분양받으신 분들은 지금 이 돈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그쵸.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나는 잠을 못 자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러겠다. 입주민들의 얘기만 나갈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거 그냥 하면 금세 나올 텐데요. 분명히 이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심의 중심지가 아니었고 최근에 많이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찾아보면 자금 흐름만 찾으면 나와요.
그렇죠. 돈이 오간 것만 찾으면 아이, 나오죠. 그 의지만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반드시 물려야 된다는 거죠. 권기은님이 올려주셨는데 오늘 청와대 청원 결과 발표했대요. 네. 문화재청장 현재 문화재청 미허가 건축물에 대해 헌재 문화재위원회 현상 변경 심의 절차 진행 중이고 10월 28일 사업자가 제시한 개선 대책안을 심의하였으나 역사 문화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워 전문 검토가 필요함. 현재 소위원회 구성 검토 중. 네. 허가받지 네.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고사 중. 그럼 공사 이렇게 중지. 되면은 지금 가장 형사고발. 힘든 사람들 누굽니까? 들어가기로 했던데 네. 못 들어가시는 국민들. 분들 삶은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뭐 무슨 정밀 검토, 뭐 세부 검토, 뭐 무슨 책임자 뭐 가려내는 공사는 이 계속 과정 중지돼 있고. 동안 네. 저라도 수면제 없으면 잠 못 자. 그리고 문제는요, 저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얘기를 하면 건설사는 뭐래! 우린 잘못한 게 없다니까! 이러면 이제 행정소송하고요. 내가 도장 찍어줬잖아. 그게 몇 년을 갈지 몰라요. 끝내는 나중에 이제 합의해서 어느 정도 보상해주고 끝내고 이렇게 퉁치려고 하는 거라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뭐가 잘못됐을 때 뿌리를 뽑아야 돼요. 맞아. 해가 본보기로. 당신한다. 이렇게 본보-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제대로 입주민들이 보상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그냥 시간은 급하거든. 시간대로 끌다가 진짜 푼돈 받아서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건설사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직 내려놓는 거? 돈 물어주겠습니까 공무원이? 진짜 삶으로 진짜 이거 치열하게 이걸 또 살아내야 되는 분들은 이 아파트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중도금 거의 60% 70% 내셨을 텐데 내년 7월이면. 내년 들어가는 거면. 그거라도 다 배상하고 그 지금 시세 차이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이 되면 진짜 좋겠네요. 아니 이건 정말 방법이 이건 없어요. 이 바람이지만. 건설사들이 딴 데 아파트 요 근처에다 져가지고 다 단체 입주해주게 해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처에다 땅을 멀쩡한 땅에다가 3,400세대 들어갈 수 여기 만약에 골조를 못 짓는 한이 있으면 거기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죠. 좀 더 법이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안이어도 이 문화재 관련한 어떤 이런 편법이나 어떤 누락이 있었을 경우에는 되돌리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판례든 전례가 있어야 이걸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텐데 어쨌든 훔치고 지나갔고 대충 보상해주고 지나갔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돈이 어마어마 1조 가까운 돈일 텐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게 무슨 유착이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렇지 않고서 이럴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요즘 건설사에서 돈 쓸어 담는데 제대로 보상해주고 아, 입주민들 피해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유착도 유착이지만 나사가 풀렸다는 생각도 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임기 말이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 말이다 보니까 어. 전반적으로 지금 공직 기강이 아주 휘어져 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곤장. 응? 곤장이 곤지암으로 이사합시다. 네. 저기 그 꽝을 농담입니다. 곤장은 당신이 맞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까지 뭐라고 하고 아유, 싶진 그거야 뭐. 않은데요. 이 일을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죠. 잘못했을 때 네.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뭔가 비리가 있었을 때는 패가망신한다는 그런 어떤 전례가 있어야 사례가 LH 때도 있어야 너무 화가 났는데.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뭐 그러니까 직 내놓는 거 말고 경기도 공무원들은 일을 아주 편하게 한다고 합니다. 신상 필벌이 분명하니까. 아. 여기 내가- 경기도예요. 인천 경기도예요. 지금. 여긴 인천이니까 인천이 뭔 달라요. 경기도야? 인천은 경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죄송해요. 제가 광주에서 와가지고 잘 몰라. 다 서울 같아. 맞아. 나 그 맘이에요. 예,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인천은 또 경기도가 아니군요. 예. 그래요. 또 그것도 아마 그거는 뭐 광역단체 단위가 아니라 아마 기초단체, 서구청. 예, 서구청 그 관할이 아닐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저는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이 다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기록 없이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을 그렇습니다. 테니까 예. 서류만 뜯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니까요. 네. 확인을 해서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3,400세대는 피해보지 않고 자기 보험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책임을 져줘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오늘 맘수시사 제가 불을 뿜다 끝났네요. 김용민 PD 맨날 정치 시사 얘기만 하다가 우리 엄마들이 하는 얘기 전 주제가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조회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사람들은 김용민 하면 정치만 관심 있나 봐.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 브로드캐스팅이 아니라 내로 캐스팅 아닙니까?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김용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성분들이 많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세 분은 반성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세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대가리 받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엄마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얘기들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